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2016년 11월 8일이네요. 오후 10시 4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입술 관리 A to Z, 그러니까 입술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워낙 지금 날씨가 추워지고 하다 보니까 가을 겨울 되고 해가지고 입술이 되게 부르트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뜯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스트레스를 본의 아니게 되게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본의 아니게 받으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입술 관리 콘텐츠, 요거는 신청해주신 콘텐츠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영상 보시면서 나 피부 관련해가지고 이런 영상이 보고 싶은데 지금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님 동영상에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콘텐츠 요거 한번 해주세요 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도 구애받지 마시고 올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동영상으로 찍어서 나중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시다. 입술의 피지 분비. 자, 이 입술이 왜 트는지를 일단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입술이 트는 이유는 입술에서의 피지 분비량이 다른 얼굴 피부보다 적다는 거예요. 피지 분비량이 적기 때문에 얘는 항상 건조한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건조해요. 수분도 많이 없고 유분도 많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당기는 기분? 세안을 할 때 우리가 입술을 하고 세안하진 않잖아요. 입술을 그냥 내어놓고 세안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어쨌거나 계면활성제나 이런 세정제 성분들이 닿아서 여기 있는 수분을 좀 뺏어가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 첫 번째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안을 할 때 개인적으로 그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입술이 건조하신 분들은 입술을 한쪽으로 이렇게 말아놓고 세안을 하시길 권해드려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세안제나 아니면 계면활성제가 입술에 안 닿아가지고 입술에 있는 지금 피부 장벽이나 수분막들 아니면 조금 피지 장벽들을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입술의 피지 분비는 다른 부위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입술이 막 갈라지고 트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또 입술을 보면 대체로 각질이 엄청 일어나는데 각질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제가 밑에 빵 사진을 하나 올려놨어요. 빵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 껍질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속까지 갈라지죠. 속까지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심지어 민감해서 이거를 각질을 이렇게 뜯어내기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딱 뜯어내기도 참 힘들죠. 뜯어냈다가 어떻게 돼요? 피가 나죠. 왜냐면 각질이 표피랑 들러붙게 되기 때문이에요. 각질이 있고 표피가 있는데 얘네들이 딱 결착이 되게 되면 이 각질을 뜯다가 표피가 같이 뜯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피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입술 튼 이 부위들은 그대로 방치를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수분을 공급하시거나 유분을 공급하심으로써 입술이 계속 이제 촉촉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습관. 맨날 물어 뜯으시잖아요. 손으로 뜯고 입술로 이렇게 이빨로 이렇게 물어 뜯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되돌아보면 거울을 봤을 때 입술이 완전 다 뜯겨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피도 나고 더 갈라지고 심지어 바람만 스쳐도 따가워지는 그런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라짐, 찢어짐, 따가움 등이 유발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튼다고 하죠. 입술이 튼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입술이 트게 되는 겁니다. 입술에 문제가 유발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제일 근본적인 해결책은 립밤을 사용하는 거예요. 식물성, 광물성 립밤 두 가지 종류가 이제 립밤의 종류인데 식물성 립밤이나 광물성 립밤 어쨌거나 립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검정님께서 나임하셨는데 요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요즘 되게 이런 분들이 많으실 거니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식물성, 광물성. 자, 그럼 식물성은 뭐고 광물성은 뭔데요? 식물성 이런 제품이 있는데 식물성 립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비즈왁스로 만들어집니다. 제가 전성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 들어갑니다. 식물성 오일이죠. 비즈왁스,
비즈왁스라는 거는 벌집으로 만든 이 밀랍을 말하는 거예요. 벌집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노란색 밀랍을 만드는데 그 밀랍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추럴 플레이버, 뭐 자연적인 맛,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선플라워 씨드 오일, 해바라기 씨 오일, 그리고 논 GMO 비타민 E, 요거는 방부제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허니 익스트랙트, 네, 꿀 추출물, 요렇게 식물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가볍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색깔을 보셔도 약간 노랗습니다. 노란기가 돌아요, 이 식물성 제품들은. 그리고 발랐을 때 어떻냐면 약간 광물성 제품들보다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상당히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 어쨌거나 요런 식물성 립밤이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 광물성을 제가 빼먹었네요. 광물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광물성 같은 경우에는 미네랄 오일 아니면 페트롤라툼이 베이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립밤 중에 U 땡땡땡 립밤 있죠. 브랜드 U 땡땡땡 립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광물성 오일 성분들이 베이스가 돼요. 그래서 발랐을 때 되게 피부가 매끄러워진, 입술이 매끄러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되게 얇은 느낌을 들게 해줘요. 되게 얇고 보습이 오래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찾아봅시다. 무엇이 이제 내 피부에 맞는지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두 개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게 좋겠죠. 식물성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 가능, 이런 확률이 되게 적은 반면에 너무 무거워요. 오일이 들어가고 식물성 성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사용감은 안 좋죠. 그렇다 보니까 각질이 완벽하게 좀 관리되기보다는 각질이 약간 붕 뜨게 되는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네랄 오일이나 페트롤라툼, 그러니까 광물성 오일로 만들어진 립밤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명백해요. 발림성이 되게 좋고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게 흡수가 돼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입술에 바르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 계속 맨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미네랄 오일이랑 페트롤라툼을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광물성 오일인데 좀 찝찝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광물성 오일이나 이 식물성 오일 제품 중에 원하는 제품을 딱 찾아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아하를 쓰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입술 같은 경우에는 피지 분비가 아까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피지 분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수용성으로 각질을 제거해 줘야 돼요. 수용성, 물을 녹일 수 있는 성상의 그런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수용성 각질 제거제 우리가 알고 있죠.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하를 쓰시는 겁니다. 아하를 쓰시게 되면 이 입술에 있는 이 각질들을 녹여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만약에 그 부위가 갈라져서 그 위에 아하를 바르게 되면 엄청 따갑겠죠. 왜냐면 글라이콜릭 애시드, 과일산들이 배합돼가지고 대체로 이 아하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따가울 수 있는 단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입술을 보들보들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런 각질 제거제를 조금 발라서 이렇게 넓게 펼쳐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번외인데, 자외선 차단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예를 들어 뭐 티타늄 디옥사이드나 징크 옥사이드나 아니면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가 배합되어 있는 그런 립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 입술이 부르트고 그리고 갈라졌을 때 자외선을 받으면 그 부위가 노화가 됩니다. 입술도 노화가 돼요. 입술도 피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술 노화를 막아주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 SPF 한 15 정도가 배합되어 있는 립밤을 사용하는 건 아주 좋은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립스틱의 모든 것. 뭐 혹시 립스틱 아니면 뭐 립밤 아니면 입술 관리 아니면 각질, 갈라짐, 틈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지금 물어보시면 지금 질문 타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지금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질문 따로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문은 따로 없으시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개 질문이 있어요. 멀티밤 립밤을 눈 주변에 바르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눈 주위에 바르는 것에 대해 이거죠. 눈 주위에 이렇게 바르게 되면 눈이 트니까 그 부분에 바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립밤 성분들은 아까도 성분을 제가 분석을 해드렸지만 성분이 되게 간소화돼 있어요. 근데 뭐 미네랄 오일이나 피트롤라툼 들어가 있는 광물성 오일 제품들도 되게 성분이 간소화된 제품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눈 주변에 그냥 바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보습제, 훌륭한 보습제 역할을 하니까. 립밤의 SPF가 상대적으로 좀 낮던데 상관없네요 하셨는데, 이게 좀 한계긴 해요. 근데 립밤에 SPF가 높은 그런 제형의 성분들이 사용이 된다고 생각하면 좀 무서워져요. 왜냐면 그것도 우리가 섭취하게 되니까.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라미님, 그러면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립스틱 바르는데 립 리무버로 지운 다음 그 다음 이제 그냥 물로 세안하고 아하로 관리하면 되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리무버로 지우시고 물로 살짝 씻어내주시고 이제 아하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좋아요랑 구독.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